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심근경색,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발을 잘라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당뇨인 분들께서 좀 드시면 좋을 채소를 신호등으로 기억하기 쉽게 한번 나눠봤는데요. 세 번째 초록불 채소는 인데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혈당과 혈관 관리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채소입니다. 빨간불 채소인데요. 사실 설탕이나 백미만큼이나 혈당이 높습니다. 고구마가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했더니 댓글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신호등에 따라서 꼭 채소들을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당뇨 관리에 있어서 건강한 채소 활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를 저희 의사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살인마 아니면 소리 없는 살인마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사실 당뇨가 걸린다고 해서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감기가 걸리면 엄청 열이 나고 장염이 걸리면 설사를 엄청 하잖아요. 그런데 당뇨는 진단을 받더라도 전혀 우리 몸에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 온몸의 혈관을 통해서 이 높아진 당들이 다 구석구석 다니면서 혈관과 관련된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심장에 있는 혈관에 문제를 주면서 심근경색,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서 뇌졸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콩팥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어떤 당뇨 환자분들은 발끝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발을 잘라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조용히 무시무시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당이 온갖 혈관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혈당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4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식단, 두 번째 운동, 잘 자는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식단 관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어떤 음식들을 통해서 당을 넣어주는지에 따라서 큰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잔잔하게 고요한 호수처럼 혈당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일으키는 단당류나 정제된 탄수화물들을 많이 먹게 되면 계속 우리 몸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우리 소중한 췌장이 엄청 무리를 하면서 인슐린을 계속 분비해냅니다. 평생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나 이제 일 못해, 나자빠지는 게 당뇨이고요. 그때부터 온갖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 식단 관리가 혈당 조절의 가장 기초이고 당뇨의 여러 가지 무서운 합병증들까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식단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 제가 상담을 정말 많이 하다 보면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식단표를 짜주세요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지키는 원칙은 저당질의 저탄수화물의 식단을 짠다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이 혈당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저당질 식단으로 짜면 그나마 혈당을 적게 올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순탄수화물 100g 미만의 식단을 일단 짜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현미밥 기준으로는 300에서 400g 사이이고요. 하루 동안 이 현미밥을 나눠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고구마 기준으로는 약 400g 정도 되는 양이고요. 정말 놀랍게도 똑같은 탄수화물도 사람마다 반응이 너무나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구마를 수탄수 100g을 드시도록 했을 때는 건강하게 나왔는데 어떤 회원분들은 또 엄청 큰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거죠. 이런 저당질 식단표를 기초로 하되 직접 혈당 체크를 하면서 나한테 맞는 탄수화물과 탄수화물의 양 그리고 탄단지 비율을 찾아보시는 걸 더 건강하고 안전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당뇨인 분들께서 좀 드시면 좋을 채소를 신호등으로 기억하기 쉽게 한번 나눠봤는데요. 녹색불 채소는 정말 많이 드셔도 어떻게 드셔도 괜찮은 채소, 주황불 채소는 채소 자체는 괜찮은데 조리법에 따라서 좀 주의가 필요한 채소, 빨간불 채소는 그 자체로 혈당 지수가 높거나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서 혈당을 많이 올리는 채소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초록불 채소 첫 번째는 브로콜리. 왠지 나무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브로콜리를 먹는 것은 마치 작은 나무 한 그루를 먹는 것과 같다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나무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내 몸 안에 다 흡수를 하는 거죠. 브로콜리 100g 안에는 약 2.6g 정도의 식이섬유가 들어있고요. 설포라판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어서 당뇨 관리뿐만 아니라 대사 전체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채소입니다. 두 번째 초록불 채소는 샐러리인데요. 아삭한 식감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양의 수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수분이 쫙 펴지면서 포만감 유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샐러리는 굉장히 칼로리가 낮은 채소여서 다이어트 할 때도 굉장히 추천되는 식품이고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혈당과 혈관 관리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채소입니다. 세 번째 초록불 채소는 우엉인데요. 우엉은 당뇨인 분들에게 사실 굉장히 유명해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영양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선생님은 우엉을 먹으면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오히려 저혈당이 올 정도라서 적정량만 드신다고 하실 정도로 당뇨인 분들에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런 채소입니다.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음식을 먹기만 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분들 우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우엉을 차 형태로 달여서 먹거나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우엉차로 먹었을 때가 가장 좀 간편하면서도 효과를 보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랑불 채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랑불 채소들은 이 채소 자체가 죄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걸 조리해 먹는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채소들이긴 합니다. 첫 번째는 당근인데요. 당근은 생당근일 때는 GI가 약 16 정도로 굉장히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올릴 확률이 조금 낮은 채소에 속하는데요. 이 당근을 익혀 먹게 되면 혈당 지수가 순식간에 6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당근을 아침에 갈아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당근이랑 양배추랑 사과랑 이렇게 갈아서 드시거나 아니면 당근만도 갈아서 드시는데요. 그런데 이 당근을 갈아서 마시면 흡수가 아무래도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당근에 있는 식이섬유는 파괴가 됐고 또 마시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급격하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굉장히 빠르게 올릴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당근 라페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근 라페도 정말 혈당을 많이 올리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는 좀 잘게 썰기도 했고 요리할 때 꿀과 설탕을 넣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노란불 채소 두 번째는 파프리카인데요. 파프리카는 빨간 파프리카, 노란 파프리카, 초록 파프리카 이렇게 색깔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 세 개 중에서는 그나마 초록 파프리카가 혈당을 적게 올리고요. 노란색, 빨간색으로 갈수록 혈당을 더 많이 올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파프리카만 소량 드시면 보통은 혈당을 많이 올리진 않는데요. 이 파프리카를 익혀서 먹게 되는 경우에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경우를 제가 가끔씩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파프리카를 드시는 방법은 닭가슴살과 함께 파프리카를 드시면 단백질과 이 식이섬유를 같이 먹기 때문에 혈당이 오를 확률이 좀 줄어들고요. 또한 이 파프리카를 당류가 없는 땅콩버터에 찍어서 드시면 땅콩버터의 지방이 또 혈당 상승을 억제해 주니까요. 맛있으면서도 혈당을 올리지 않게 파프리카를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빨간불 채소인데요. 조리법과 상관없이도 혈당을 올리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고 또 조리법에 따라서는 거의 대부분의 저희 회원분들이 혈당을 올렸던 그런 채소들입니다. 첫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서도 고구마가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했더니 댓글에서 난리가 났어요. 와, 혈당에 진짜 좋다고 고구마 맨날 먹고 있었는데 이런 내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생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약 50 정도로 사실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이 똑같은 생고구마를 조리법에 따라 삶은 고구마, 구워서 군고구마 혹은 튀기게 되면 혈당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열을 과하는 과정에서 이 전분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량은 줄어들고 젤라틴화가 되면서 더욱더 침에 있는 소화 효소가 더 소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군고구마는 특히 혈당 지수가 90까지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사실 설탕이나 백미만큼이나 혈당이 높습니다. 튀긴 고구마의 경우에는 이제 기름에 튀겨서 혈당 지수는 약 75 정도로 좀 낮아질 수는 있는데요. 탄수화물을 튀기게 되면 당독소, 최종 당화 산물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당독소가 몸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각종 염증 반응이나 노화 반응, 또 당뇨에도 췌장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당독소를 좀 조심하시기 위해서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빨간불 채소는 감자인데요. 혈당 지수가 몇인지 아시나요? 자그마치 90입니다. 감자 자체의 혈당 지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뇨인 분들이 좀 피해야 된다고 보통은 알려져 있는 채소입니다. 마지막 빨간불
채소는 옥수수인데요. 옥수수 자체는 또 혈당 지수가 중당 지수, 그래서 고당 사이에 위치하는 그런 채소입니다. 저도 이제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 혈당 관리도 평생 하고 있는데요. 정말 못 참겠을 때가 있어요. 이 탄수화물 더 먹고 싶을 때. 그때 저는 이제 옥수수를 먹습니다. 혈당이 조금 오르기는 해요. 그래도 자연에서 나온 뿌리 식물이기 때문에 조금 혈당이 오르는 걸 감안하고 옥수수를 먹고 식후 산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신호등으로 나눠드린 것, 초록불 채소, 브로콜리, 샐러리, 우엉, 노란불 채소, 당근, 파프리카, 빨간불 채소,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 신호등에 따라서 꼭 채소들을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또 어떻게 먹는지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당뇨 관리에 있어서 건강한 채소 활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 관리에 있어서 정말 채소 빠뜨릴 수가 없는 너무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식이섬유 자체가 일종의 우리 소화기관의 그물망 역할을 하면서 같은 양의 탄수화물, 같은 양의 설탕을 먹더라도 혈당이 흡수되고 소화되는 속도를 조절해주기 때문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것을 억제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인분들은 반드시 식사하기 전에 혹은 식사와 함께 식이섬유를 같이 드시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식이섬유가 그 자체로 포만감을 늘려주기 때문인데요. 40, 50대 배가 나오면서 당뇨의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전당뇨에서 당뇨가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살이 찌면 당뇨가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포만감이 생기게 되면서 과식을 하는 걸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식이섬유가, 이 섬유질이 장내 미생물 중에서도 유익균들,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세균들에게 굉장히 훌륭한 먹잇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막 술을 마시면 유해균이 많아지고요. 우리가 식이섬유를 매일매일 꾸준히 섭취를 해주면 이 유익균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이 건강해지면 똑같은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혈당이 적게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꾸준히 장기간 섭취를 해주시면 더 많이 드셔도 혈당을 적게 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꼭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 딱 하나만 추천을 드리자면 치아씨드입니다. 치아씨드는 100g의 식이섬유 중에 불용성 식이섬유가 무려 30g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아까 브로콜리가 100g에 2.6g 들어있다 했죠. 거의 10배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릭 요거트에 뿌려서 조금 과일과 함께 드셨을 때 식감도 굉장히 좋고 또 풍성한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어서 치아씨드를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채소, 식이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 신호등 기억하시죠? 신호등에 맞는 채소들 꼭 머리에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치아씨드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한번 혹은 내일 아침에 한번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